네, 앞선 영상에 이어서 음, 이번 시간에는 욕창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잠깐 할게요. 욕창이 뭐라 그랬죠? 욕창은 오랜 시간 압박을 받아서 피부와 그 밑에 조직이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 욕창은 치료가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면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양보호 대상자는 욕창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뼈가 튀어나와서 체중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 꼬리뼈와 엉치뼈 부분이고, 이 옆으로는 대퇴골 쪽과 이 복숭아뼈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경우에는 이제 궁둥뼈라 그러죠. 이 엉덩이 밑에 앉아 있을 때 그 뾰족하게 나오는 양쪽의 그 뼈이고요. 이 욕창의 위험 요인으로는 누워 있는 자체 그 자체, 또 65세 이상 고령, 소대변에 실금이 계속 있는 경우, 한두 번 실금으로는 아니고, 또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사실 이 실금 때문에 욕창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죠.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영양 부족, 그 외에 심장이나 신장, 콩팥의 그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붓는다거나 또 병이 있다든가, 병 중에서도 이제 당뇨가 대표적인 병이라고 말씀드렸고, 진정제나 수면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욕창의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욕창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세라든지 자세를 바꾸는 거라든지 피부 관리에 대한 거, 그리고 이미 욕창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일단은 위험 요인, 아까 살펴보았던 그런 위험 요인들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의식이 있으면서 몸을 못 움직이는 경우, 의식이 없어서 몸을 못 움직이는 경우, 또 의식이 있고 없고를 상관없이 본인이 뒤척뒤척 할 수 있는지 정도, 이런 실금의 유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제거해야 되겠고, 점검하고 제거하고 보완해 줘야 되겠죠. 보완하는 얘기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의 예방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박받지 않도록 자세를 이쪽 저쪽으로 자꾸 바꿔준다. 당연히 담배는 안 좋기 때문에 금연해야 된다. 그리고 피부를 건조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분과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된다가 이제 주요한 예방 방법이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고요. 욕창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를 실시해야 되고요. 또 대상자나 종사자 모두에게 욕창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체위 변경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몇 시에는 오른쪽, 몇 시에는 왼쪽, 뭐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이 표대로 그 시간에는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할 때, 근무 이제 인계할 때 대상자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도 같이 인계하고, 그리고 인계 받고 나면 내가 또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죠. 기저귀를 교환할 때, 뭐 이럴 때, 또 목욕을 시킬 때, 이럴 때 이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욕창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일 피부를 관찰을 합니다. 일부러 열어보는 것은 쉽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귀를 교환한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할 때, 또 환히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할 때 살펴보시고, 또 피부가 축축하지 않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변경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이쪽 저쪽으로 아까 우리 그림 보셨죠? 또 의자에서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환자분이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매 5분에서 15분마다 몸통을 들어 올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도록 해서 그 엉덩이가 계속 눌려 있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침상머리를 30도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분이 45도를 유지하고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몸은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거니 피부는 이 혼니불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밀려 올라가거니 해서, 지금 피부가 밀려 올라간 게 보이시죠? 예, 이러면서 이 피부가 피부층이 이렇게 서로 찢어져요. 그러면서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하기로는 지금처럼 상체도 30도, 다리도 30도 정도로 올리고 있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이렇게 높이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하거나 또는 양치나 뭐 어떤 그 상황 때 잠시 이 45도, 뭐 60도 앉혀둘 수 있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앉혀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도 이하로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피부 쏠림을 방지하는 중요한 각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자세를 바꿔준다는 것은 같은 자세로 있으면 100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그래서 편안함도 증진시켜주고, 또 압력도 재분산시켜주고, 또 압력 자체를 없애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세를 변경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계속 같은 자세로 있으면 그 압력 때문에 통증이 생기잖아요. 배기고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세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이 통증 자체를 진통소염제로 줄여버리면, 또는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상태, 마비라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하면 자세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는지, 혼자서 자세를 변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자세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는 규칙적으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30분에서 1시간마다 자세를 규칙적으로 변경해 줘야 되고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침대 머리와 다리는 30도를 넘지 않도록 해서 쏠림을 감소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옆으로 누울 때도 실은 이 3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분들은 완전히 옆으로 누워도 괜찮아요. 상관없는데, 의식이 없는 분들을 이런 상태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있죠. 자세를 많이 변경하기가 어렵고 누워 있어야 하는 분들은 요 30도 정도로 조금만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 눈에 익혀뒀다가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세를 바꿀 때 이 그림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실은 이분이 여기서 이 환자를 밀면서 자세를 바꾸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이 요 앞으로 와야 돼요. 환자의 앞으로 와서 자신 쪽으로 이렇게 당겨야 합니다.
밀지 말고 이렇게 당겨서 내가 품어 안듯이 자세를 당겨서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베개를 이용해서 미끄러져서 다시 똑바로 눕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세를 바꿀 때는 밀어서 넘기지 말고 대상자 앞에 내가 서서 당기면서 바꿔주어야 환자가 밀면서 굴러 떨어지거나 요 사이드 레일이라 그러죠. 이제 침대 옆에 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은 난간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발뒤꿈치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아리에다가 베개를 둬서 요 발뒤꿈치가 떠 있을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는 부위들은 베개나 쿠션을 이용하시고, 무릎 사이라든지 또 이 이거 뭐죠? 발목 그 사이에는 베개나 쿠션으로 이렇게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끼워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젖은 혼입을, 침대보, 젖은 기저귀는 바로 교체해서 대소변이 묻어 있지 않도록 빨리 씻고 말려줘야 되겠고요. 이때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시고 자극이 없는 비누, 또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를 이용해서 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보나 그 디펜드라고 이렇게 깔아두는 기저귀 있죠. 깔아두는 기저귀에는 구김살이나 거기 음식, 과자 뭐 이런 부스러기들이 없도록, 또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건조하게 하고 청결을 유지해 줍니다. 집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병원 같은 데서 보면 주사바늘 뚜껑 이런 것들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에 그 압력이 계속 한 군데만 가는 것을 막아주는 공기 매트레스, 베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앉아 있을 때는 방석, 방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욕창을 예방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영양 공급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데 단백질 많이, 그리고 비타민 C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돈도 안 들고 쉽게 해줄 수 있는 것, 적당한 수분. 사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를 입으로 먹으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좀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욕창을 예방하는 이제 욕창 방석, 그래서 이렇게 방석 형태로 앉아 있는 분들은 이제 방석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누워 있는 분들은 이제 욕창 매트레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욕창 공기 매트리스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한 줄은 공기가 빵빵히 들어갔고, 그 다음 줄은 공기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는 공기가 들어 있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빵빵했던 거는 공기가 빠지고, 빠져 있던 곳은 공기가 차오르고 하면서 한 군데만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교대로 그 공기로 채워지는, 이 셀들이 채워지는 그런 그 욕창 방지 매트리스예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공기의 압력이 너무 빵빵하면 피부를 이렇게 계속 누르게 되기 때문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만 빵빵하게 공기 압력이 차게끔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그 관절, 팔, 다리, 뭐 손목, 발목 이런 관절들을 부드럽게 움직여줘서 이걸 이제 수동 운동이라고 그러죠.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좀 자극하고 그로써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런 그 관절 운동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적어도 4시간마다는 가벼운 마사지, 눌리는 그 부위에 가벼운 마사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부가 이미 손상이 된 경우에는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피부가 손상이 예상되는 피부에는 피부 보호 연고라든지 스프레이, 투명 필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보호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어, 대소변 실금이 있는 분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닦고 건조시키려고 애를 써도 계속 설사를 하시거나 소변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피부 관리가 힘든 분들은 피부보호 연고가 있습니다. 또 스프레이 형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뿌려서 좀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비된 부분은 잘 보호해 줘야 되는데, 물론 부딪히거나 비벼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뜨거운 것, 특히 찜질팩 이런 데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해요. 찜질을 해야 할 때는 그냥 따뜻한 찜질이지 뜨거운 찜질 하시면 안 되고요. 마비된 부분은 더 화상을 잘 입고요. 특히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이 저온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추워 하신다고 전기 매트, 전기 장판, 찜질팩 이런 것들을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계속 깔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화상 입어요. 화상이 곧 욕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 화상도 주의를 해야 된다. 20분 이상 깔아두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릿저릿해요 하거나 이렇게 돌려봤는데 피부가 좀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압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고요. 그 엉덩이 밑에다가 가끔 어떤 분들 신문지 깔면 욕창 안 생긴다고 하는 속설이 떠돌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 깔아주시는 경우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되고요. 도넛 모양의 이런 방석 이거 절대 깔아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처는 뜨게 할지 모르지만 이 주변에 이 도넛 모양의 이것이 그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넛 모양 방석은 깔아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씻기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특히 노인이나 피부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한테는 이제 피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노인들은 특히 잦은 목욕이 피부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을 때만 씻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든지 손, 겨드랑이, 엉덩이 부분은 매일 닦아주지만 그 외의 부분은 더러워졌을 때만 씻는 것이 필요하고요. 약산성 중성 비누를 사용하고 건조한 피부는 그냥 따뜻한 물로만 비누 없이 닦고요. 떼수건이나 심하게 비벼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로션을 자주 발라서 보습해줘야 되고요. 물론 연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습이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죠. 이미 욕창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죠. 피부 손상이 일어나기 전인 욕창의 초기 상태일 때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해서 열기를 좀 빼줄 수도 있고요.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내고 물기를 닦아내는데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톡톡톡톡톡톡 해서 닦아내시고 그 주변을 욕창이면 욕창 피부 빨갛게 된 부위 주변을 나선형을 그리듯이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그리듯이 이렇게 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렇게 토닥토닥 톡톡톡톡 두드리고 하면서 마사지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약하고 미지근한 바람 또는 벗겨둬서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 상처가 생겼으면 절대로 이미 손상이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어떻게 하여튼 손상이 되었을 때는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잘 지키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욕창이 생겼는데 시설에서 욕창이 생겼을 때는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겠고요. 치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서
최상의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전신 상태는 상처 치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신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겠고요. 청결한 상태 유지해야 되겠고, 그거는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협력의료기관에서 오신 그 촉탁의가 오시면 욕창 부위를 봐주십사고 하고, 치료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하나는 이제 단계별로 욕창이 이미 생겼으면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보실 건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자주 자세를 바꾸라고 격려해주고 자주 자세를 바꾸세요 하고 조금 도와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손상을 받은 조직이라면 이제 보호해주고 더 손상이 없도록 예방해줘야 되겠고요. 공기 매트리스 깔아주고 또 베개 등을 이용해서 자세 바꾸는 거를 계속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는 드레싱으로 상처를 보호해 줘야 돼요. 요 1단계, 2단계까지는 집이나 시설에서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신경을 쓰면 하실 수 있는데요. 3단계, 4단계, 그리고 단계를 측정할 수 없는 그 단계에서는 집에서나 시설에서 임의로 치료할 상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진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더 적절한 전문적인 드레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감염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청결하게 해야 되고 진물이 많아서 드레싱이 젖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드레싱을 하고 갔는데 그 드레싱 부위에 진물이 너무 많아서 젖어버렸다. 그러면 그 위에 멸균 꺼주로 드레싱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많이 덧대어 줍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지 또 냄새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해야 되고요. 드레싱은 어떻게 하느냐. 1단계 이렇게 빨갛게 색깔만 변했을 때는 이제 피부 손상은 없고 색만 변해 있기 때문에 이제 압박을 즉시 제거해야 되고 또 젖은 기저귀나 옷 위에 있지 않도록 빨리 조처를 해줘야 되고요. 이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압박은 제거했는데 자꾸 쓸릴 수 있다 피부가. 그러면 투명 필름으로 피부를 보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투명 필름이나 드레싱 제품과 관련된 상처 관리와 관련된 것은 상처 관리 실습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단계 물집이 생겼다 벗겨지고 이 분홍색의 이런 그 얕은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진물이 별로 없으면 투명 필름을 붙여주고요. 진물이 있으면 듀오덤이나 폼 같은 제품으로 이 위를 덮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단계 이상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관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욕창의 예방 관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봤는데 요약을 해볼게요. 욕창이란 오랜 시간 압박을 받아서 피부와 그 밑에 조직이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얘기했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양보호 대상자는 욕창에 취약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또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뼈가 튀어나와서 체중이 집중되는 곳인 이런 뼈들에게 뼈가 있는 부위에 잘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자세,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를 높이는 자세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가 30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과 옆으로 돌아 눕히는 것도 30도를 넘지 않게 하는 적절한 자세, 그리고 베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세를 변경하는 것을 자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기 매트리스를 이용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피부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혼니불은 팽팽하게 유지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양분과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수분 섭취는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욕창 상처 관리는 3단계 이상은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참고 자료는 이와 같고요. 이로써 욕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요. 이제 상처 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